안녕하세요. 하얀 동아의 크리에이터 제이입니다. 몇 년 전부터 루머로만 돌던 에어태그가 얼마 전 4월 신제품 출시 이벤트를 통해서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기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은 타일처럼 기존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번 영상은 뉴욕 애플 스토어에서 직접 구매한 에어태그, 그리고 매장에 전시된 몇 가지 키링, 에어태그 언박싱 기본 기능, 특정 환경에서의 성능 비교,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작 및 제품 지원 없이 순수 내돈내산한 솔직한 리뷰 영상을 구성했으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품 수령에 앞서서 매장 한켠에 마련된 곳에서 에어태그의 기본 액세서리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에어태그 루프는 애플 특유의 색감과 간결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재질은 고무와 인조 가죽의 중간 정도로 가격 대비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가죽 키링은 남색과 약간 밝은 고동색 그리고 빨간색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무난하게 갈색 계열로 구매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애플 매장 근처에서 언박싱을 했습니다. 박스를 뜯고 포장을 열면 간결한 설명과 함께 에어태그가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어태그의 모양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패키징에서 얇은 비닐로 쌓여있는 기기를 분리합니다. 포장을 벗기면 유광의 표면이 나오는데요. 지문과 긁힘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1년 정도 지속된다고 하며 교체는 은색 뚜껑을 살짝 돌려서 탈착 후 CR2032 타입의 일회용 배터리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태그의 뒷면은 약간의 자성이 있어서 철로 된 표면에 착 달라붙지만 충격에도 견딜 정도의 자력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 나온 가죽 키링의 디자인은 간결한데요. 키링의 동그랗게 열린 부분으로 은색 뚜껑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장시간 사용 시 긁힘이 생길 것 같았고 뚫려있는 크기는 살짝 작아서 배터리 뚜껑을 바로 교체하기엔 애매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기기 설정은 정말 간단했는데요. 아직 연결이 안 된 에어태그를 아이폰에 가져가면 바로 인식했고 어떤 제품에 부착하는지를 설정하면 되었습니다. 연결을 마쳤으니 에어태그의 몇 가지 특징을 간략하게 둘러보겠습니다. iOS에서 Find My를 통해서 에어태그나 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분실했을 때 분실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를 입력하고 활성화시키면 쉽게 설정됩니다. 두 번째로는 원격으로 알람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애플워치나 다른 애플 제품에 있는 기능으로 에어태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찾을 때 약간의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플래시 라이트 기능입니다. 에어태그를 찾고 있을 때 후면의 카메라가 주변 환경의 밝기를 측정한 후에 어둡다고 생각되면 플래시 버튼을 화면에 자동으로 생성해서 켜고 끌 수 있게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듯 일정 시간이 지나야 버튼이 생성되는 점을 사용 시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직의 거리를 인식하는 점인데요. 에어태그를 찾을 때 수평의 거리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는지를 알려줘서 찾을 때 유용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현실적인 사용을 위해서 몇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고층 건물이 많고 여러 전파 장애가 있는 도심의 일상적인 곳에서 주변에 애플의 제품이 없다는 가정하에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거리에 에어태그가 있었지만 일정 거리를 떨어져서 있으면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지 못했고 대략 5m 정도를 떨어지면 신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한번 신호를 잡으면 조금 더 떨어져도 화살표가 생겼지만 신호를 완전히 잃고 난 후에는 다시 근접하기 전까진 제약적인 정보를 표시해줬습니다. 이번엔 사무실과 유사한 환경인데요. 유리벽 안쪽에 다른 아이폰이 있는 상황에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장애물들이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잘 잡았지만 다른 아이폰의 블루투스를 끈 상태로 다시 실험했을 땐 신호는 감지했지만 화살표가 종종 엉뚱한 방향으로 안내했고 건물 기둥에서도 신호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광고에서 나왔던 소파가 있는 거실과 유사한 환경인데요. 어느 정도의 거리까진 안내를 잘 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가죽이나 천 재질로 된 물체에 에어태그가 들어갔을 땐 근접한 곳에서 알람 소리가 개인적으로는 작게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벽들이 있는 철문 뒤에서 실험해 보았는데요. 철문을 닫자마자 연결은 되었지만 방향을 안내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 개의 문이 있었다면 어느 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문 밑에 틈으로 아이폰을 가져갔을 때에는 신호를 수신하기 시작했는데요. 유사한 환경에서 에어태그를 찾을 때 이런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 중에 느꼈던 개인적인 단점들입니다. 첫 번째는 알림 소리가 개인적으론 작게 느껴졌습니다. 근접한 상황에선 80dB로 작진 않았지만 문이 열린 다른 공간에선 일상의 소음과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소음이 많은 거리, 소파의 틈, 가방 속 또는 외투 속에 있다면 소리만으로 찾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 아이폰의 iOS가 최신이 아닐 때, 블루투스가 꺼져 있을 때, 전파의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있을 때에 저의 경우엔 에어태그의 위치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론 여러 곳에 부착되는 제품의 특성상 흠집에 강한 재질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별도의 액세서리 없이 부착할 수 있는 디자인이었으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민감한 위치 정보를 iOS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과 강력한 호환성은 이번 에어태그에서 환영받을 부분인데요. 아직은 출시 초기 단계라서 위치 정보 이외에는 타사 제품과 큰 차이점은 없지만 점차 다른 기능들이 추가된다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가마다 애플이 사용할 수 있는 지도 정보의 제약이 있을 수도 있으니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구매 전 각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하얀 동아의 크리에이터 제이였습니다.